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수사라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분인데요. 양부남 광주 서구울 당선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자,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 좋습니다. 해석이 예. 양갈래인 것 같습니다. 용산과 검찰이 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예. 특검 방탄용이다 이런 해석, 그러니까 특검 방탄용 약속 대련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우리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네. 정확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마음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원석 총장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방송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난 5개월 동안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흠. 그런데 여소야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재연됐고 국정 지지율이 극도로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특검 방탄 물타기 아니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또 하나는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죠. 네. 검찰 수사라면은.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언론과 여러 법조계 일각이 있어도 법리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 이런 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소보다는 거 우리가 한번 수사해서 국민 앞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는 그런 모습도 취하고 네. 또 대통령실이 크게 부담도 주지 않고 또 그동안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해보자.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당선인께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특검 방탄용 쪽에 좀 무게를 저는 그쪽으로 저는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가 나오기 전부터 이 송경호 지검장의 어떤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사실은 좀 그 묘한 기류가 있었죠.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갈등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요. 네.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인사입니다. 네네. 인사고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중심으로 이렇게 뭐 세를 과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지금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3년 후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검사들이 3년 후에 대통령이 돼서 미래 권력에 따라간다? 현재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세고하시려고 갈등을 보인다? 그래서 3년 안에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검찰을 떠나겠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이 새로 태어난 입장을 가지고 국민께 바로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것은 지지를 보내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검찰 경험했던 것을 비춰보면은 과연 대통령에게 이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검찰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또 어제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제 갈등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은.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봤던 거고요. 특검 방탄 근데 이제 어제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임기 내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신속히 그 수사 결론이 나왔는데 수사 결론이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특검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사 지시의 목적이 불화설이냐
특검 방탄 물턱이냐 이런 여러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은 이 지시가 특검 방탄 물타기를 입증하는 꼴이 되죠. 그러면 특검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면 좀 법리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그 분석을 하세요, 당선인께서는? 요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로만은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배우자는 처벌의 주체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냐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귀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이 백을 받은 게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됐냐. 그리고 백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냐. 알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의 그동안의 관계, 백을 받은 목적, 그 경위, 백을 주고받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죠.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해서는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소환 조사에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도 이 배우자가 이 백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는지 예. 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혹시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조사할 수 있으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크게 주장이 먹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당선인의 분석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다는 말, 임기 내에 정리하겠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9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까지 이때가 이 사건도 디올백 사건도 마치겠다. 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저거저 사건도 마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네. 특히 디올백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사건은 네.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2심 판결문에 비춰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것이 혐의가 인정되면은 매우 중대 범죄입니다. 예. 근데 4년 동안 이 사건 수사하지 않았어요. 예. 디오백은 5개월 동안 수사 안 했고. 근데 이게 9월까지면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된 것처럼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7월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한다면 2개월 남았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이거 역시 전부 다 특검의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거 방탄용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민정수석을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내정이 됐다는 식으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주현 전 차관의 민정수석 기용을 일단 전제로 하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예. 정말로 민심을 청취하려면은 검찰 출신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경력이나 현재 인적 네트워크를 봤을 때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일을 했던 분, 또 민심을 청취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분, 예를 들면 NGO 활동을 했던 분이나 언론인 출신, 이런 분이 작업하겠죠.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은 민심 청취하는 거리가 먼 직업의 정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여러 이게 민심을 청소하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은 적절치 않다. 민심 청취하는 목적으로는 이것은 결국 사정 목적이다. 검찰과 경찰을
당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확대를 하면 지금 그래서 민정수석을 신설해야 할 만큼 검찰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예. 그리고 인사는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이 검찰에 인사를 할 때 장관과 민정수석의 보좌를 받지요. 네. 근데 그 헤게모니에 있어서 민정수석이 더 무게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부활하게 되면은 모든 검찰의 주요 보직자들은 민정수석과 코드를 같이 하죠. 이것은 친윤 체제가 더 공고히 되는 것이고,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방탄, 수사의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확고하게 되는 거죠. 친윤 체제로.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광주 서구울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